11살의 콜리어는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서 살았는데요. 아빠 존은 의사였고 엄마 노리는 가정주부였어요. 존이 19살이고 노린이 16살일 때 두 사람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존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노린이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후에 존이 의사가 되고부터는 노린은 콜리어를 낳았고 1983년에 맨스필드에 정착했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는 대만에서 엘리자베스까지 입양하면서 4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성공한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 13명 중에 한 명이 존의 환자일 정도로 병원이 잘 됐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해를 앞둔 1989년 12월 31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콜리어는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러고는 쿵 소리를 2번이나 들었죠. 손목시계를 봤는데요.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콜리어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얼어붙었어요.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방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요. 콜리어는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고 그 사람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콜리어는 방 밖으로 나왔는데 집안 어디를 봐도 엄마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아들을 보고 엄마가 잠깐 여행 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직감했죠. 아빠가 엄마를 죽였구나. 콜리어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 존은 병원에선 친절한 의사였지만 집안에선 폭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멍청하고 뚱뚱하다고 툭하면 폭언을 했고 엄마 노린에게도 폭력적이었어요. 심지어 바람을 피우는 중이었는데요. 27살의 셰리라는 여성과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존은 11살의 콜리어에게 셰리를 소개하기까지 했죠. 셰리의 손가락에는 엄마가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존은 아들 앞에서 셰리와 키스를 하며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리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셰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노리는 열받아서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인 11월 17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빠 존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집을 새로 샀는데 거기로 이사가서 새 출발하자며 이혼하지 말자고 완강하게 거부했죠. 어느 날 엄마 노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네 아빠가 죽인 거야. 그래서 콜리어는 엄마가 갑자기 떠났다는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콜리어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인형 속에 숨겨뒀던 전화번호부를 꺼냈죠.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엄마의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린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1990년 1월 2일 사건 발생 3일 만에 수사가 시작되었죠. 존은 아내가 자신과 대판 싸우고 나서 새벽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존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예전에도 가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어요. 노린은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성인 여성이고 존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콜리어는 보지도 않고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기에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11살 소년의 진술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죠. 하지만 콜리어는 아빠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학교 교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수사관 중 한 명이었던 데이브 메스모어가 그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교장실에서 주기적으로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죠. 콜리어는 일단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기회는 금방 찾아왔는데요.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아빠가 셰리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셰리는 임신한 상태였고 사진 속 배경은 펜실베니아주 이리의 새로 산 집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아빠와 셰리는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콜리어는 이 사진을 경찰에게 가져다 주면서 존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수사관은 이 사진을 근거로 주변 정황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무려 2달 전부터 존이 불륜 상대 셰리와 함께 이리에서 집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11월 17일에는 아내 노린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약 2주 후인 12월 4일에 존은 새로 산 집 지하실 바닥을 개조했죠. 아들과 농구하기 위해서 개조한다고 둘러댔지만 존은 아들과 단 한 번도 농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부수는 데 사용하는 차감기를 대여했는데요. 3일 후에 노린이 실종된 것입니다. 존은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 존이 노린의 시신을 이리에 있는 집 지하실 바닥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1990년 1월 25일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그 집의 지하실을 수색했더니 새로 깔린 카펫과 선반이 있었어요. 그걸 치웠더니 아래쪽에는 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 속에서 방수포에 쌓인 채로 묻혀있던 노린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부검 결과 노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후에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노린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채워져 있었는데요. 시계가 사건 당일인 12월 31일에 멈춰 있었죠. 또한 방수포와 덕트 테이프, 비닐봉지는 모두 존이 병원에서 쓰던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존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존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때 콜리어가 아빠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증언대에 섰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족들에게 했던 가정폭력과 외도, 그리고 사건 당일에 자신이 들은 쿵소리를 증언했죠. 비록 콜리어는 당시에는 무서워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의 증언이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증거들과 지하실에서 찾아낸 노린의 시신으로 인해서 존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1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하며 지하실에서 찾아낸 시신은 노린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결국 사법당국 측은 몇 년 후에 무덤에 묻힌 노린의 시신을 다시 발굴해서 최신 기술로 DNA 검사를 했는데요. 시신은 확실하게 노린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존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콜리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엄마 쪽과 아빠 쪽 친척 모두에게 거절당했어요. 아빠의 가족들은 콜리어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간주했고 엄마의 가족들은 살인자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콜리어와 입양된 동생 엘리자베스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와도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콜리어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학교에서조차 살인자의 아들이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다가 다행히 한 가정에 입양되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LA로 이주해서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영화로 만들어서 맨스필드 살인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한편 아빠의 불륜 상대 셰리는 결국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으며 다큐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콜리어는 사건 이후로 항상 악몽을 꿨고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왜 엄마를 죽였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존이 욕을 하면서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27년 만인 2017년에 콜리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아빠랑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존은 살인이 실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린이 먼저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밀쳐내다가 노린이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말했죠.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얼굴에 봉지 씌우고 죽인 거라고 했습니다. 콜리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아빠에게 실망했고 이제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지만 가석방만큼은 반대하며 끝까지 교도소에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2010년에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요. 기각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과 25년 모두 기각되었죠. 그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복역한 지 36년째가 되던 2026년 4월 18일에 8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은 아동의 증언이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콜리어는 현재는 영화감독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으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